그게 아나키즘이 아닌가. 약육강식과 그 다음에 적자 생존이 아니라 상호부조하고 서로 돕고 사는 거. 요런 그 사상이 참 저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계에서 38년간 근무를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교육계는 치열한 경쟁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줄을 서해놓고 1등 아니면 다 불행한 그런 사람들을 길러냅니다. 바로 우리 교육도 이 아나키즘 사상을 가지고 서로 돕고 경쟁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강자만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평등한 사회, 이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다시 재구조화되고 재탄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터사이클을 매개체로 해서 아나키즘을 이 세상에 몸소 실천하고 계신 우리 강정원 박사 너무 자랑스럽고요. 제 친구이기도 하고 독서 클럽으로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만나는데 한 달에 한 번 아니라 제 동생보다 더 많이 만납니다. 네, 가족보다 더 가까운 우리 강정원 박사께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몇 년이 다 와주신 분들이 너무 고마운 분들인데 또 이렇게 고명을 다 할 때마다 긴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시게 될까봐 지금은 이제 약간 소개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그 활동하는 근거지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 미래 역사문화연구소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여러분 지금 오셨습니다. 그 중에 뭐 이제 인사드릴 분 정도는 그냥 제가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조병로 경기대 명예교수님, 저 뒤쪽에 지금 이렇게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분이 계시면 고맙습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싸잡아서 바이크는 이래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편견이 좀 있는데 그건 좀 늘 좀 유감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소되는데 한 손 거두는 도움이 됐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마음자리가 하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해소되지 않더라도 모터사이클을 제가 하나의 취미 활동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이제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모터사이클이 주는 효과는 어떤 내 몸과 그 다음에 정신과 영혼에 끼치는 게 욕을 좀 바가지로 먹어도 괜찮을 만큼 주는 어떤 쾌감 내지는 어떤 해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편견과 어떤 그런 삐딱한 시선이 있을지라도 감수할 만하더라. 그런데 좀 사람들도 좀 저대로 알고 오히려 좀 서로 공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제가 아나키스트를 자청을 했는데 아나키스트 역시 늘 위상이 한 일에 비해서 항상 늘 뭔가 이렇게 부당하게 몰리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의 어떤 세계사의 진행에 있어서 아나키즘이 처한 위상은 굉장한 건데 당장 입당만 하더라도 대일 항쟁사에 있어서 민족주의 진영이 있고 또 사회주의 진영이 있고 하다면 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히 큰 지분이 대종교 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의열단을 위시한 이 아나키스트 그룹입니다.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영화는 그다지 썩 잘 만든 영화가 아니지만 거기에 장동건이 분했던 인물은 그냥 부파 백정기를 상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읍 사람 백정기, 부파 백정기는 뭐 지금 봐도 그 감옥에 잡혀서 체포된 장면의 사진인데도 아주 정말 기세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 땅에 현재가 존재하고 또 자부심을 갖는 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나키스트를 좀 살리고 싶었습니다. 아나키스트는 사실 좌에서도 우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가 기본 태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위계를 가진 조직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위계가 생기는 순간, 사람 사이에 어떤 권력관계가 생기는 순간 그건 지배와 피지배, 즉 평등을 해치게 되고, 평등을 해치는 건 인간이 가지고 난 자유를 억압하는 꼴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가장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아이디어가 아나키즘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사실 민주주의는 200~300년 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불순한 급진 사상이었거든요. 자유와 평등을 얘기할 때 자유? 그 방종과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유? 그런 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제지를 받았고요. 평등? 신분이 엄연한데 어디다 대고 평등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불온한 생각이라고, 위험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던 그 민주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한테는 이제 기본값이 됐습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나키즘이 갖는 생각이, 자, 인간은 착해, 착할 가능성이 있어. 그렇지만 불완전해. 불완전한 자들이 뭔가 착하게 이상사회를 꾸미려고 해볼 때, 그런 노력을 기울일 때 뭔가 괜찮은 세상이 아닐까? 지금 제가 일부러 요청했던 게 이매진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이매진의 가사는 정확히 아나키즘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존 레논도 그래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지형도가 획일적이진 않습니다. 매우 다채롭습니다. 사실 뭔가 기본 틀이 정확히 주어져 있다면 그것은 교조주의나 전체주의로 향하기가 쉽습니다. 아나키즘의 생각은 상당히 미약해 보이지만 늘 시대를 반성하고 성찰하게 하는 그런 경종을 울리는 역할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써놓은 문구가, 영어로 된 문구가 사실은 뭐 이제 흘려보시겠지만, 니그론도 to be the anarchist라고 하는 슬로건을 이제 소표지 쪽에다가 좀 삽입을 해두었습니다. 니그론도라고 하는 건 검은 파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검은 파도는 일제강점기 때 아나키스트 그룹, 일본에서 활동 아나키스트 그룹이 흑도회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풀어서 검은 파도라고 제가 이제 닉네임을 정해보고, 그걸 다시 에스페란토로 바꾸니까 니그론도가 됐습니다. 그 에스페란토라고 하는 인공 언어, 세계 언어를 꿈꾸었던 인공 언어, 이것도 되게 아나키적인 발상으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두 가지 언어를 만들어보자, 사용하자. 왜냐하면 언어가, 특정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네이티브 모국어와 그리고 에스페란토, 이 두 가지로 세상 사람들, 지구촌 사람들이 모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었던 게 이제 에스페란토라고 하는 언어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나키스트들, 100년 전 아나키스트들은 에스페란토를 제법 많이들 공부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존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아나키스트의 언어 중에 하나인 에스페란토로 니그론도로 한번 바꿔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가 아직 아나키스트야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겉멋으로 폼만 내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스스로 경계하는 차원에서
한번 지향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문구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 몇 가지를 믹스했기 때문에 일종의 하이브리드입니다. 최근 제가 봐도 이런 하이브리드가 나와버렸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지금 뭐 이 책이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한 내력을 말씀드리는 정도가 되겠고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제가 흔쾌하게 좀 하기는 좀 역시 머쓱하지만 저 김미영 선생님이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나와도 축하를 하는데 사람이 만들어져서 태어나는 것보다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한 책이 나오는데 어떤 자리가 좀 있는 건 괜찮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그게 또 힘이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일단 처한 동기는 요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한 10여 분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과학서점 성균관대학 앞에서 논장을 경영하셔서 경찰에 많이 끌려가신 분이죠. 우리 좀 유명한 출판협회 출판 조합의 그 이사장님이신 이재필 선생님. 그리고 안산시청, 안산시에 2년 국감 단장님이세요. 안산에서 멀리 오셨습니다. 지금 다 파주 막 다 멀리 오셨어요. 이은미 선생님. 그리고 최근 시집을 내셔가지고 여기저기 회자되고 각종 대갈지라든가 이런 거에 평론이 올라오시는 우리 허양숙 시인님. 그리고 우리 저기 그 심리상담 연구소장님, 스미저 정순 스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일일이 소개하다 보면 끄셨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나중에 다 친해지세요. 그러면 괜찮겠습니다. 예. 저도 소개해주세요. 그리고 이분은 기자이자 사진작가이시고 우리 이정규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오실 분들은 다 오셨어요, 실은. 이 자리를 끝내려고 여기저기. 사실은 그 북토크는 재미나게 자주처럼 해야 돼요. 그죠? 자주처럼 하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야 되거든요. 진지하게. 그리고 저는 사실 작가님이 인생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인생 이야기를. 이 책이 실용서이면서 철학서예요. 모터사이클을 궁금하신 분들은 A까지 싹 다 적혀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러면서 왜 내가 모터사이클을 채택했는지, 그 기점이 죽음으로부터 뉴턴의 발을 뒤로 돌렸어요. 그때가 기점이었어요. 나는 그런 이야기, 어떤 뭐랄까 스토리텔링, 서사가 있는 게 좋아요. 서사가. 근데 지금 역시 철학 박사님답게 진지하게 마음을 직진하셨어요. 그때 책을 읽으면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거기 이제 사무총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은 실용서다. 그리고 동시에 철학서다. 사실 그런 책 그쪽에서 좋아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흔쾌히 포즈도 취해주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책이에요. 스타일이에요. 그 책이. 가능하면 서평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정지아 작가 아버지 해바리 지었을 때 30만 부 나갔어요. 그 책이. 그때는 문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떤 계기로 인하여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서평을 올리셔도 책이 안 나가. 책이 안 나가. 저도 어느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데 제 책을 올려주셨어요. 미국이전을 올려주신 바람에 그게 이제 12세, 13세까지 나갔더라고요. 13세까지 나갔는데 그렇게 그 예전에 베스트셀러 부스 팔리듯이 팔리진 않아요. 그래서 나는 거기다가 사실은 여기다가 백발의 대통령이 백발의 라인들을 읽다 뭐 이런 제목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냥 잘하셨고 책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는 마세요. 책은 베스트셀러보다 스테디셀러가 돼야 돼요. 잊혀지지 않아야 돼요. 이즈마랑 소통이고 스테디셀러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으면 걸지할 것 같더라고요. 그 체익을 찾아서 없는 거야. 체익을 찾고 까만 선글라스 끼고 막 이래야 맞는 것 같아요. 저기 우리 작가님처럼 이렇게 멋있는 목걸이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건 처음이라서. 근데 어울려요? 이트가? 네. 그러면 원래 제가 생각하는 디토프는 1시간 반이 딱 적당해요 원래. 뭐 노래하고 어쩌고. 왜냐면 지루한 감을 주면 안 되고 임팩트 있게 작가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이 책이 무엇을 말한다는 거 그것만 딱 하고 끝내고 싶은데 노래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질문을 미리 신청해 주신 분들 몇 가지만 골라서 하겠습니다. 자, 아내분은, 작가님의 아내분은 작가님에게 어떤 영감을 주시는 분이신가요? 영감이 아닌 물리력입니다. 제 질문이었습니다. 네. 아, 그러셨구나. 자, 이거는 저희 책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데 한 문장으로 줄여달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해요. 작가님에게 있어서 모터사이클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모터사이클을 도는 다른 열정 취미를 꿈꾸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누구나 모터사이클을 탈 수 있지만 아무나 타지 않는다. 이게 모터사이클 타는 사람들이 갖는 자부심의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장벽도 두지 않지만 못 타거나 안 타는 사람 많습니다. 직접 실행해서 타는 사람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실행한다면 앞으로 모터사이클 세라피가 분명하게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게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지수를 빠른 시간 안에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연구 보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어떻게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30분 안에 수치를 아주 낮추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서 이 장면도 좀 이렇게 특화시켜서 점검을 하면 충분히 좀 어필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 권장합니다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또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답을 안 구할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아내보다 바이크가 좋은 세 가지를 계시오. 그리고 그 조건, 어떤 조건이 행복한가, 그 조건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그 행복은 일정 기간이 지나도 건태 없이 영원한가요? 이거는 건태주의자가 싫다는 거예요. 안 질리냐는 소리거든요. 아내가 안 질리나? 모터사이클이 안 질립니까? 재행무상이라는 표현을 생각했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질문이 재밌었어요. 두 개 또 있어요. 근데 이거 넘어가고 또 하나는 뭔가 이분은 나름의 어떤 신념이나 이걸로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역사가 자꾸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연한 질문을 해줬어요. 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마련하게 해주세요. 옛날 사람 중에 노장 계열 중에 양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맹자가 지극히 싫어했던 두 케이스가 양주 묵적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런 건데 대혼란기 춘추전국 시대를 살았을 때, 즉 춘추전국 시대는 어마어마한 시대거든요.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내일은 어느 들판에 시체로 나뒹굴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양주가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 정강이에 있는 터럭 하나를 뽑아서 세상이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짓을 하지 않겠다. 이런 건 이제 이기주의라고 표현하기 어려워서 위화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때로는 한 시대를 사는 처세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탓하지 말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아까 이렇게 애벌레 같은 이 노래 가사 말처럼 그렇게 새겨도 때로는 반전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답은 없으니까요. 맞아요. 인생에 정답은 없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서평을 게시하는 개가 월간지가 있어요. 그 월간지가 칼럼을 상당히 여기저기 쓰는 편인데 한국눈유럽회 그 한가지 CEO들이 보는 개간지예요. 월간지예요. 그 거기에 어떤 제가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을 읽고 서평을 썼어요. 근데 그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헤지펀드예요. 헤지펀드 창업자예요. 쉽게 말하면 이번에 홈플러스 잡아먹은 MBK 있죠? 그런 기업이에요. 돈만 되면 다 해요. 거의 잡식성 기업이 헤지펀드인데 세계 10대 부자예요. 레이 달리오가. 근데 그분이 자기들끼리의 비밀을, 회사 비밀을 그게 공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걸 읽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인생에 물론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인생에 살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문제가 생기고 내가 난감하게 망하거나 투자에 실패하거나 할 때 그건 다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운 원칙이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거였어요. 기계적으로. 원칙은 인간은 탐욕이나 혹은 공포에 판단력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주식시장 보면 알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기계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원칙을 세워서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이 경제 상황만이 아니에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질문에 제가 문득 떠오른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떤 원칙을 가지면 기계적으로 대응하면 돼요.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초연한 거는 그거는 떨어지는 거예요. 초연한 것과 아닌 걸 기계적으로 대처하는 거는 틀려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작가님은 아나키스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은 초연한 거 아니에요. 실은 가장 깊이 들어간 거예요. 가장 깊숙하게 들어가요. 그 어느 정도의 경제에 도달하면 아무 어떤 거에도 별거되지 않고 초연해 보여요. 아나키스트가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이거 원래 내가 이 마이크 잡고 2시간 지겨운 관계로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가님 내구조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어쩜 그리 방대하고 밀도 있으신지. 이 질문한 사람 있어요? 여기 오셨어요? 저요. 성우 같은데요? 아, 자기가 했어요? 네. 정말 자기 내구조가 정말 궁금해요. 자, 여기 이제 답변 좀. 글쎄요. 어떻게 해부를 해야 될까요? 되게 이제 지적 역량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축적된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적에 실제로 그 가장 롤모델은 여기 임혁 선생님이시죠. 동서고금이라고 하는 게 현재성 속에 지금 녹아있는 내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제 깊이로 추구해 들어간다고 하면은 사실은 좀 정신병에 좀 걸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돼야 그 심연을 어렴풋이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성들이 몇몇 있긴 한데요. 거기서 안전하게 회귀하는 방법들을 잘 몰라서 사실은 이제 삶이 훨씬 더 불편해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장치가 조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입니다. 예. 사실 우리 강정훈 철학 박사님은 그 박사 논문 학위를 받을 때 다산 정약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책을 읽기 전에 저는 박사님 딱 따라보고 논문을 찾아보는데 다산 정약으로 이게 원빈시스랑 흥분비서 같은 거, 뭐 이런 거, 뭐 요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게 안 들었어요. 이분이 살아오고 이렇게 책을 쓰게 된 게 아까 축적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흔히 직관이라는 거는 사실은 즉석에 본능적으로 발현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축적된 이게 어떤 순간 직관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직관적이야 그러면 저 사람은 말을 잘못 쓰고 있네 하는 얘기를 해요. 우리 강정훈 박사님, 강정훈 작가님, 문장이 굉장히 간결해요.
나는 문장이 먼저 마음에 들었었어요. 우리 흔히 작가가 되는 길에서 글쓰기 연습을 할 때 부사가 형용사 함부로 쓰지 말아보잖아요. 막 빼라고, 가차 쳐내라고, 문장을 짧게 단문으로 써라, 본문으로 쓰지 말라 하는 거, 그것도 글쓰기 강좌에 나와요. 나오는데 아주 훈련받은 분까지 글이 간결해요.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는 과정에 소설을 써도 되겠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어떤 자기 이야기를 다르게 해서 개연성이 있으니까 솔직히 이거 서사가 소설로 해도 돼요. 소설로. 머릿속이 뇌구조가 복잡하니? 뇌구조가 이상한 남자가 자기 삶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것도 소설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인데 그래서 책 읽으면서 실은 이 책을 좀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려야 되겠다. 여기저기 좀 퍼져야 돼.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마무리는 시간적으로 이 책의 8화를 감당했던 그 아내이신 우리 앨리스 쌤, 자, 마이크. 저 남편은 운둔자로 살아가는, 제가 얼마 전에 니체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뭐 하밀로드 스티어스라고 해서 CS의 운둔자라는 편을 썼는데 저희 남편은 운둔자의 길을 택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뇌가 너무 궁금해서 진짜 10년 쫄은 거예요.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세상에 빛을 보게 해달라고 쫄라서 첫걸음 된 게 이건데 여튼 미역 선생님이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다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벌써 다 결혼하셨지만 자제분들은 좋은 파트너들을, 저 같은 좋은 파트너들을 만나시도록 기원하시길 바랍니다. 운둔자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볼 때 자발적 소외. 자발적 소외. 굳이 욕심을 부리거나 어디에 뭐 한 자리를 하겠다던가 그런 거를 표현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해서 한번 좌절하면 그렇게 자발적 소외를 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타의에 의한 소외고, 강정훈 작가님 같은 경우는 자발적 소외에 가까워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사회성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할 수가 있는데, 저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하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자유로워요. 그러면 기득권 속에 들어가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면 줄을 쓸 수밖에 없고, 줄을 쓰게 되면 부자유스럽고 내 의견을 잘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자유스러운 거 아나키스트만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를. 제가 멘트를 뭐 해야 될 부분이라면 사실은 저는 논문이라고 하는 걸 쓰는 게 되게 싫었습니다. 논문 글쓰기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글쓰기는 역시 나랑 안 맞아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억지로라도 쓰게 되니까 그럼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이미 주어가 돼버렸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주어를 한번 안 써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책에 난, 내가 뭐 이런 말이 좀 안 들어있을 겁니다. 딱 한 번 들어가요. 안에 말을 옮길 때서 딱 한 번 썼습니다. 난이라고 한 글자를 쓰고 1인칭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뭐 이제 그건 이제 제가 쓸 때 원칙이 하나 있었다면 그런 게 하나 있었다고 하는 그 정도. 이건 되게 이제 뭐 비하인드 같은 얘기죠. 그리고 사실 문을 닫기 전에 그래도 제가 저기 어쩌면 청해봐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말씀 하나, 그 다음에 뭐 우리 희망천사예술단 박연주 선생님 어떻게 그냥 생으로 한번 민요 하나 가능할까요? 앞으로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착이 아니고 민요가 되든 아니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진주알이랑을 해볼까요? 대신에 여기서 이렇게 노래하자 그러니까 침샘에 잘해주세요.
네. 신세. 얼씨구. 옳다. 잘한다. 예쁘단 소리 해주시고. 하야리랑 스리랑 하라리가 나네. 하리랑 하라리가 나네. 풍경 대대는 노래가 누야 구가 눈물이 난다. 야리랑 스리랑 하라리가 나네. 하리랑 하라리가 나네. 여기 오신 여러분들 난 건강하시고 원성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리랑 스리랑 하라리가 나네. 하리랑 하라리가 나네. 사실 이렇게 무례한 요청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주셨고 이게 사실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신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하시면 훨씬 좋은 그런 모양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냥 이렇게 기꺼이 즉흥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지금 뭐 제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 건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은 그냥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풀이 자리에서 또 뵙겠습니다. 많이 팔고 적게 팔고지 출판사랑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오는 소리를 하거든요. 저 이런 출판사 대표 처음 봤어요. 대표랑 통화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저희는 이메일로 해서 제가 셀프 교정하고 이렇게 냈거든요. 근데 저는 둘이 사귀는 줄 알았어요. 하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책이 나오게 되기까지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대표님이 좀 찔려서 말씀 못하신 것 같은데 오늘 다들 너무 즐거우셨죠? 네. 자, SNS에 꼭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SNS 후기 남겨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서평 남겨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상품 하나라도 못 받으신 분들은 여기 줄 서시면 됩니다. 무조건 저희 엄마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집을 떠날 때는 하나라도 들고 가게 하라. 그게 저희 신호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다 이 모든 거를 이끌어주신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너무 강정훈 박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